이제 문제 풀어보는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봐주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확 줄여달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함수 처음 배웠을 때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거는 매개 변수가 추가됐다라는 거. 우리가 매개 변수의 개념을 어제 배웠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좀 변화가 있었다. 그거 말고는 똑같은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보자면, 일단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한테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그 단을 찍어내는 출력문 하나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구구단을 찍기 위해 반복문이 돌아가고 있는 형태예요. 이제 얘를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 print 단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제 제가 함수 설명 드릴 때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함수를 만들래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뭘 넣어야 될지 일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문제 풀 때도 보니까 이제 함수명을 정해놓고 혹은 정하기 전에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만큼만 써놓고 밑에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함수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함수를 정의하겠다 해서 def를 쓰고 함수명 소괄호를 쓰고 콜론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가 빨간 줄이 뜨고 있는 이유가, 함수는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종속시키는 들여쓰기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expected, indented at block,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야지만 된다 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일단 제껴놓을 수 있어요. 나는 함수를 정의했지만 지금 당장 이 함수를 뭔가 기능을 만들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패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패스를 쓰게 되면 지금 벌써 에러가 사라졌죠. 이건 파이썬에서 가능한 건데, 함수를 정의를 하는 선언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지금 당장 넣고 싶지 않을 때 얘를 패스를 넣어주게 되면, 일단 얘가 코드가 실행될 때 이 함수를 무시해요. 무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함수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안에 내용을 생략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예전에 제가 if나 while 같은 거 할 때도 그 들여쓰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되라고 이런 거 하나 넣어놓고 지나갔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대신에 이제 패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지금 입력하지 않을 거면 패스로 해놓으면 밑에 코드를 실행시키는데 문제는 없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잠깐 스킵해 놓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만 계속 냅둔다면 이 함수는 쓸모가 없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안 할 거니까 잠깐 밀어놓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걸 쓸 필요가 없죠. 패스를 쓸 필요가 없고 바로 구구단 찍어내는 반복문을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보세요. 함수를 만들었죠. 함수를 만들고 반복문을 넣어놨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함수 안에서는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얘 에러 안 나죠. 노란 줄도 안 뜨고 빨간 줄도 안 떠요. 보통 노란 줄이면 경고 정도 되는 거고 빨간 줄이면 에러인 건데 둘 다 안 떠요. 이거 왜 안 뜰까요? 지금 매개 변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함수 호출한 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죠? 전역 변수로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러를 뱉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전역 공간에 여러 개 있어요. 그죠? 1, 2, 3, 4부터 해서 9까지 쭉 있는데 전역 변수로 단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배웠죠? 전역 변수는 전역 공간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그러면은 함수로 바꿔놨으니까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밑에 있는 거는 헷갈리니까 잠깐 주석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한 결과는 1단이 잘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얘를 주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방금 1단이 잘 나왔었고 얘는 이제 2단을 보여주는 애잖아요. 실행을 시키면 잘 나와요.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지금 단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몇 개 있어요? 2개죠. 그러니까 이 전역 변수가 있고 이 전역 변수가 있는데 여기도 단이 쓰였어요. 이 전역 변수들이 이렇게가 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이라는 변수가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냥 딱 이렇게 코드만 놓고 봤을 때 이 단이 얘를 바라보는지 얘를 바라보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함수가 호출된 이 시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함수가 호출된 시점의 단은 몇이에요? 1이죠. 이 함수 호출되고 나서 단의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점으로 보면은 단이 1이겠구나 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이 단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로 보내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호출할 때 들어가는 소괄호 안에 있는 애는 뭐라고 했죠? 인자 혹은 인수 혹은 아규먼트 라고 했고, 자, 그럼 함수 정의된 부분에 있는 소괄호 안에 있는 얘의 이름은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 파라미터도 보통 줄여서 파람이라고 많이 해요.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어제는 여기다 숫자 넣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여기서 단으로 받을 수 있었죠. 뭐 받는 거야.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지만 바꿀 거면 여기도 바꿔줘야 되니까. 이러면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 단이라는 애한테 1을 넘겨주겠다라는 거고, 이 단이 이 함수 내에서 1 넘겨받은 인자값 1로서 작동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아, 근데 이미 단이라고 하는 변수에 1을 넣어놨죠 우리는. 그럼 여기다가 단 넣어도 돼요. 이 인자로 넘길 때 무조건 특정 값을 넘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변수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언어들의 데이터 자료형 타입에 따라 인자로 넘기는 데이터의 타입과 매개 변수로 받는 데이터의 타입이 일치해야만 되는 게 있는데, 파이썬은 애초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얘가 받아요. 이름을 인자로 넘길 때 얘를 만약에 DA로 하고 받는 애는 DAN으로 받겠다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인자니까. 이름이 같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DA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DA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이거. 컴퓨터는 이 문자를 넘기는 게 아니죠. 이 변수에 담겨있는 값으로 결과를 치환한 다음에 함수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도 상관이 없고 그냥 순서, 넘어갈 때 순서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지금 1의 값을 갖고 있는 단 변수를 인자로 넘겨줌으로써 프린트 단 함수 선언되어 있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값은 결국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바꿔본다면 그냥 이거 넣어주면 되죠. 이러면 되잖아요. 어차피 단 변수 다 바뀌었을 거고 그 단 넘겨주니까 여기서 실행될 때 이 함수에 들어있는 매개분수 단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여기 소괄호에 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문제없이 1단, 2단이 출력이 될 겁니다. 아까는 추측은 가능했지만 좀 혼란스러웠어요. 단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어떤 단을 갖다 쓴 건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결과는 잘 나오긴 했었지만, 근데 지금은 명확해졌죠. 우리가 판단할 때 애매한 건요, 컴퓨터가 판단할 때도 애매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코드를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 값을 넘겨주고 매개변수로 그 값을 받는 게 안전해요. 만약에 이거 안 했을 때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서 1단이 아니라 2단이 나와버리면, 이 단을 인식해서 얘가 2로 작용을 해가지고 2단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근데 대신에 여기다 인자로 넘기고 매개변수로도 받으면 이 단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주겠죠.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가 또 중복되고 있네요. 그쵸? 단의 값이 1씩 증가하면서 얘가 중복이 돼요. 그럼 우리가 또 간단하게 줄일 수 있겠네요. 이건 함수를 안 쓰고 그냥 반복문만 써도 지금 1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하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겠죠. 스텝 빠졌네.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러면 단이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단이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서 이런 출력 값들을 뽑아주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잠깐 주석 걸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눈빛을 좀 본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 단이 넘어갈 때 이름이 달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DA로 잡아놓고, 얘도 DA 이렇게 해놔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 자리는 DA가 갖고 있는 3이라는 값이 치환돼서 넘어갈 거니까 결국 이 매개변수 단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활용이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좀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자, 지금 단으로 다시 맞췄고 이 뒤에다가 리밋을 제가 줘볼게요. 그리고 변화를 보기 위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러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시죠? 그쵸? 3단이 3 곱하기 5까지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얘를 바꿨어요. 자리를. 이거 결과는? 이거 출력된 결과는? 5단이 3까지 나와요. 결과가 다르죠.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얘가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리밋은 오고 단은 3이니까 당연히 바뀌는 게 맞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순서만 따라가는 거지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어제 우리 매개면서 처음 배울 때는 이름을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값으로만 했었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리밋, 인자로 넘기고 있는 이 리밋이 매개별수의 리밋이 있다 그래서 얘를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얘는 무조건 첫 번째니까 첫 번째로 따라 들어가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름이 다른 거는 그냥 같이 끼워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매개별수 쓸 때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이렇게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밑에 있는 이거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단의 값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변화시키는 거를 그냥 한 줄 한 줄 다 써줘도 상관은 없었고, 중요한 건 이 함수로 만드는 거. 리밋을 다시 뺄게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매개변수의 개수를 맞춰달래요. 어제 우리 매개변수 배울 때 인자랑 매개변수 개수가 안 맞았더니 뭐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봤었죠. 그거를 잘 맞춰서 해보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건에 보면 함수 호출할 때 사용한 인자에 따라서 함수를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막 엄청 크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인자들을 잘 흡수해서 잘 보여주는 그냥 그 정도의 함수만 만들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함수가 이거 함수 몇 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함수 실행문이 총 3개죠. 이름들은 각각 A, B, C인 거고, 인자가 없는 거 하나, 3개짜리 하나, 4개짜리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의 형태도 좀 다르죠. 얘는 문자고 얘는 이 결과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겠어요? true 아닌 false, 논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논리값, 얘는 문자, 논리값, 숫자, 얘는 숫자 3개, 얘는 값이 아예 없고요, 인자가. 그러면 일단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아까 가르쳐 드린 거 활용해서 일단 만들어만 봐볼게요. 자, 함수 3개 만들었는데 일단 패스로 다 넘겨놨어요.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면 되죠. 자, 근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자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매개변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겠죠. 매개변수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C 같은 경우는 4개니까 매개변수가 4개 있어야 될 거고요. A는 매개변수가 인자가 없으니까 매개변수도 없는 게 맞겠죠. 얘는 그냥 함수 A 실행됨 이런 걸로 실행이 잘 됐는지 체크만 한번 해보고요. 얘도 실행이 됐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나서 값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A 함수, B 함수. B 함수는 받아오고 있는 매개변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각각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받아온 매개변수 A, B, C를 각각 출력을 해줄 거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죠. 또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실수로 얘를 Shift를 누르고 D를 쳐가지고 대문자 D가 입력이 됐는데 얘 지금 노란 줄 떴잖아요. 이거 과연 인식 잘 해줄까요? 원래대로라면 이거 안 돼야 돼요. 왜냐면 언어는 소대문자를 구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배울 때는 쿼리문을 짤 때는 소문자로 짜나 대문자로 짜나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잘 인식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소문자와 대문자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 명령 규칙 같은 거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함수 이름 지을 때도 그렇고 변수 이름 지을 때도 그렇고 보시면 두
단어가 섞여서 이름을 가져야 되는 경우, 만약에 게시판 수정이다, 아니 게시판 작성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티클 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이걸 변수로 만들 때 아티클이라는 단어랑 라이트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섞이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 두 단어에 연결되는, 뒤에 오는 단어에 연결되는 지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주는 표기법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일반적인 표기법 중에 하나인데, 단어가 끊어질 때 언더바를 하나 넣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거에는 보통 이렇게 두 번째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맞추는 식으로 주로 많이 하고요. 이거 약간 관례 같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관례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명령규칙 같은 거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대문자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지는 예상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지. 자, 예상한 결과가 맞으실까요? A는 함수 A 실행됨 그냥 하고 끝난 거고, B는 실행되고 나서 A, B, C 값 보여준 거고, C는 실행됨 띄워주고 나서 값 보여주는데, 여기 true 들어가 있죠. 인자가 1은 1과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결과는 true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연산을 하고 true로 치환을 한 다음에 넘겨줄 거니까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세 번째 문제를 하고시죠.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은 정수에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얘는 사실 만약에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이것 때문일 거예요. 약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될까를 고민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입력받은 정수, 출력하는 함수, 우리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까다로운 건 모든 약수,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약수 구하는 거는 암산으로 작은 숫자들은 다 웬만큼 다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조건이 하나가 또 있었죠. 수업 페이지에 있는데, 입력받은 이게 인풋이 아니라 인자로 넘겨받는 값,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문제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의 약수 뭐뭐 있죠? 그죠? 1, 2, 5, 10.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10을 나눴는데,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약수죠. 그죠? 그러면 사실 이미 끝났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10을 1, 2, 50이라고 암산으로 뚝딱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1000이다. 1000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암산으로 딱 뱉을 수 있어요. 약수 같은 정도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이 계산을 그냥 진짜 코드로만 옮기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수의 약수를 구할 때 그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이 뭘까? 이게 약수니까 로직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 넣어주고, 그 수를 1부터 쭉 나눴는데 얘가 나누어 떨어지면 그게 약수겠구나 라고 하고 코드를 그냥 짜면 됩니다. 자, 일단 함수는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죠. 그럼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이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넘겨주고 있는 이 1000이라는 값이 num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함수 안에서 num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쓸 수가 있잖아요. 1000이라는 값을. 그렇죠? 그러면 구현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뭐 만들었어요?
그죠? 1부터 넘까지 i가 1씩 증가하면서 지금 넘의 경우가 1000이니까 총 10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그냥 뚝딱 만든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뚝딱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입력받은 정수, 그러니까 1000에 출력하는 함수까지는 구현이 된 거잖아요. 1부터 1000까지. 여기다 프린트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게 입력받은 정수니까 입력받은 정수를 모두 출력하는 함수까지는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약수만 출력을 할 수 있게 조건을 걸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출력하면 1부터 1000까지 쭉 나올 거니까 출력을 하기 전에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어야 될 조건은 약수기 때문에 약수는 해당하는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자, 넘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i는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할 건데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하는 애들을 다 나눠 보는 거예요, 얘한테. 그리고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했다. 그죠?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약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풀어볼 문제들도 그래요. 소수 구하기, 약수 구하기 이런 것들 다 비슷한 논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의 소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1, 3, 5, 10까지 소수 구하면 1, 3, 5, 7 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왜 우리가 그걸 알지? 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소수는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그 경우를 그냥 코드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같이 약수의 경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출력 예시처럼 잘 나오나? 잘 나왔죠?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금 약수 구하는 로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함수의 활용입니다. 이거 사실 함수를 안 만들어 놓고 로직 구현해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로직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활용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매개변수랑 인자를 활용하는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로직을 만들어 가는 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한 거를 코드로 적어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개발자니까 이것도 하나의 연습인 거죠.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걸, 그 생각을 코드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활용 플러스 알파로 우리 생각을 코드로 옮긴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를 많이 풀 거지만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어느 정도 생각이 필요한 것도 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자, 일단 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수 처음 배울 때 함수, 매개변수, 그리고 리턴 이렇게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개념 올라가 있는 거 쉬는 시간 때 한번 훑어보세요. 이 내용 한번 봐보시고 제가 10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